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보통은 집을 내놓고 계약이 되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집을 팔아보면 이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의 시선에서 집이 안 팔릴 때 어떻게 접근해야 매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파는 과정은 전월세 계약과 달리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가격과 조건, 그리고 내놓는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내놓은 이후부터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어떤 준비를 해두어야 집을 불필요하게 오래 끌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최근 실제로 제가 투자 물건을 매도하면서 직접 사용했던 기준과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6만 조회수를 기록한 보트농님, 부동산 시민 교수님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매도 방식들도 있어 이 부분을 함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안 팔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걸까? 부동산을 더 뿌려야 하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팔리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매도 과정을 보면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하나 때문이 아니라 접근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팔 때는 크게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물을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두 번째는 집이 어떻게 보이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어도 내 집이 먼저 팔리게 됩니다. 먼저 매물을 내놓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동네 시세가 8억이니까 8억이나 8억 천에 올려주고 나중에 500만원, 상황에 따라 1000만원 깎아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 방식은 집을 느리게 파는 방식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매물을 다 보지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포털에서 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 정렬을 한 뒤에 몇 가지 후보만 살펴보기 때문이죠. 즉, 나중에 깎아줄 생각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아예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최종적으로 7억 9,500만 원에 팔 생각이라면 8억에 올려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7억 9,500만 원에 내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부류의 수요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바로 보러 온 사람과 그리고 흥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사람, 문의수가 늘어나고 집을 보여줄 기회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집은 결국 보여줘야 팔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원하던 가격보다 더 깎아서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가격을 움직이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놓기 전에 반드시 하나는 정해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않겠다는 마지노선 가격입니다. 이 마지노선은 막연한 희망가가 아니라 내가 다음에 선택하고 싶은 집 혹은 비슷한 지역,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 집을 얼마에 팔아야 다음 선택이 가능한지 그 그림이 먼저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매수자 앞에서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줄 수 있냐라고 압박하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막연히 침묵하거나 끌려다니시기보다 이 정도 가격 이하에서는 거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단지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이 가격 아래로는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수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한쪽만 손해라고 느끼면 절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자 역시 기존에 살던 집이 있거나 잔금 일정이나 자금 사정에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가격만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잔금 기한을 조정해 준다든지 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작정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가격을 열어둔 뒤 지켜야 할 가격의 기준은 미리 정해놓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동산을 몇 군데 내놓느냐입니다. 여기서 무작정 말이 뿌리는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래했던 부동산 한 곳, 그리고 평소 거래가 잘 되는 인근 부동산 두세 곳 정도 뿌리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주에서 2주 정도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 기간 동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그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나 경쟁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부동산 수를 조금 늘려서 유입을 키워야 합니다. 반대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적당히 들어오고 있다면 괜히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 충분히 거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뿌리느냐가 아니라 반응과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집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 것이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짐 빼면 정말 넓어 보일 거예요. 이 말 정말 많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집이 넓어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 쓰는 가구, 버릴 가전, 책, 잡동사니부터 정리하세요. 집이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은 확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 상태를 어필하는 겁니다. 화장실 앞 벽지, 콘센트 옆 손대, 물자국, 찢어진 벽지, 이런 것들은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 이 집 관리가 안 됐네 라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분 도배, 간단한 페인트 칠만 해도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후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집마다 특유의 생활 냄새가 있습니다. 본인은 익숙하지만 타인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기 전에는 미리 환기부터 해주고 대중적인 향의 디퓨저를 현관, 거실, 화장실 정도에만 두셔도 첫인상이 훨씬 좋아집니다. 집은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결정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이 안 팔릴 때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가격, 노출, 그리고 준비 순서의 문제입니다. 시장에 눈에 띄는 가격으로 내놓고 반응을 보며 부동산 노출을 조절하고 집을 살기 좋은 상태가 아니라 보고 바로 결정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집을 빨리 팔고 싶다면 결국 가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옆집보다 500만 원, 1000만 원만 낮아도 거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을 그 가격에 꼭 팔아야 한다면 시장에 맞춰야 하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집 매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 끄는 일 없이 현명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